사회적 거리, 사회적이란 말을 잘 붙이긴 붙인 것 같아. 사회적 거리도. 자, 여러분 교재 공공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공공재는 사적 재화와 서로 반대되는 용어. 사적 재화와 반대되는 용어가 바로 공공재야. 그럼 사적 재화, 여러분 사적인 재화, 여러분이 의류 서로 어떻게 돼요? 경합을 또 하죠. 가격에 매해서 경합도 하고 본인이 사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못 사잖아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적 재화. 요거에 대해서 우선은 공공재는 우리 TV 방송 시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시청해서 만족을 얻는다. 그럼 다른 사람 만족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TV를 보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동 뭐 한다? 공동 소비를 한다. 공동 소비. 자, 본인이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재화를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 사용 배제시킬 수 있느냐? 없죠. 공원 다 이용하잖아요. 배제가 안 돼. 소비에 있어서 또 뭐를 가져오죠? 우리는 비배제성을 가져. 그래서 이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바로 뭐다? 공공재라고 해요. 공공재.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할 때마다 내죠. 우리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 재화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걸 뭐죠? 공짜로 이용하는 거. 무입, 프리, 무입, 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공공재로. 네. 여러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속으로 그 재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표시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밖으로는 그 재화에 대한 수요, 선호를 표시를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국가는 여러분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선호를 안 나타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이 안 돼요. 충분히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해? 과소 소비대.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2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심화에 3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의 소비를 하면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 비용이라는 대가 지불을 피한다. 회피하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무임승차 행위라는 용어를 써요. 무임승차 행위.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지역 지구재의 개념인데, 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용도 지역 지구재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은 어떻게 돼? 우리는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이나 실태에 따라 용도 지역을 뭘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네 가지로 나누죠. 이것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지구제를 시험에 낸다 하면요. 특히 공법상의 용어를 출제. 공법. 그걸 알면 돼요. 그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210페이지 보시면은 용도 우리가 이 지역 지구제의 목적이 나오죠. 자,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부의 동그라미. 시험에 이걸 플러스 정으로 출제 많이 하거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이 우선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한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가 된다. 그 지문도 한 2번 정도 출제를 했었죠. 자, 그 세 번째,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이렇게 2개 이상의 이렇게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면은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겠죠.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아요. 두 용도가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 그럼 이 지역을 뭘로 해버려?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업용이 어울리지 않는 거, 이걸 배제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를 하여.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용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또 목적이 있어요. 또 토지의 개발, 토지의 보전을 어떻게 돼요?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개발만 강조할 수도 없고 보존만 강조할 수도 없잖아요.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자, 여러분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나중에 태어났다는 죄로 토지를 이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보존해서 후세로 넘겨줘야 돼.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 세대 간의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용도지역 개념 시험에 이것도 한 3번 출제했거든요. 용도지역이 뭐죠? 용도지역은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하고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토지를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막 나가요. 그럼 그 집은 틀렸어. 아까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정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나와야 맞겠지. 예? 그래서 시험 지문 나올 때 그래서 주의해야 하시는 거예요.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용도지역은. 그런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관지구, 보호지구 중복 지정 가능하거든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해요.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은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을 할 수 없다. 그거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해요. 공법상에 나오는 문제죠. 자, 여러분 경제적 효과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건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에 가시면은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역지구제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고 우리 경직되게 지역지구제를 우리나라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용 토지인 택지 공급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또 야기시키고,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적인 토지 개발 이용을 조장, 촉진하는 문제를 또 유발시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전국토를 지역의 특성이나 기능에 따른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규제가 또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경직적이라는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보면 지역지구제는 어떤 지역의 집가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린다, 하락시킴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또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르는 보상책이 미비하다. 그래서 심각한 집가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규제 풀기가 어렵죠. 용도지역지구제.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상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불편을 많이 야기시켜요. 민원이 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또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서 지역지구제를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축적으로 변경을 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토지용이 또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 도지사는 도시의 자연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라든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지역지구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자, 아까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죠. 예? 근데 중복되는 건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몇 번? 4번. 자, 5번. 거기 보시면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이것도 한 3번 출제인데, 여러분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바로 뭐죠?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전용주거지역과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 요거 비교하는 문제를 가끔 출제를 해요. 요거는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을 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정책수단 219페이지로 가는데, 여러분 지역지구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죠. 실시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지역지구제 우리 공법상의 아까 지문들이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또 우리가 매년 또 출제되는 용어들이 있죠. 또, 자, 매년 출제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정부의 시장 또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 요것도 매년 또 출제를 해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요 항상 구별을 잘 해야 돼. 뭐를 직접,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우리가 개입을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있고, 또 적극 개입을 하지 않아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뭐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간접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간접 개입.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간접 개입하면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제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간접, 한 사람 끼었잖아 가운데. 그럼 이건 간접이야, 직접이야. 그럼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 저소득, 요거는 뭐냐? 직접 주는 거잖아요. 그건 직접 개입. 이런 걸 구별하시면 돼.
예?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직접 개입에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뭐 한다? 우리는 토지를 뭐 한다? 수용을 해서 택지 공영 개발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또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뭐다?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공공 임대 보유제. 이것도 직접 개입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또 뭐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정부가 또 직접 또 할 수 있고 이런 거. 자,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요거거든요. 요즘 계속 3년 연속 출제되고 있는 용어.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해요. 직접 개입. 요거는 지금 계속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간접 개입은 뭐를 한다? 세금. 자, 이러면 국세나 지방세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한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 진짜 주의해야 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뭐다? 간접 개입. 요거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 직접 개입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다. 자, 그럼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을 해줘요. 토지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거. 이것도 간접 개입이야. 그리고 여러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상의 규제하죠. LTV, DTI,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 이것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제한을 주죠. 이것도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그런 것도 간접 개입. 자,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토지 이용 규제인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표시되는 지역, 지구제, 또 개발권, 양도제, TDR.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미국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 요거 벌써 3번 출제했어요.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지문을 벌써 3번. 이 지문만. 토지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죠. 자, 여러분 프린트 7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간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에 간접의 포인트죠. 간접. 자, 아까 금융지원 LTV, DTI 이런 것은 간접. 그리고 토지조세 감면 정책, 뭐 양도소득세 감면한다 이런 거.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부담금 부과, 요건 전부 뭐다? 간접인데, 토지 비축 정책, 요거죠. 토지 비축 정책, 요거는 뭐다? 직접 개입이야. 2번 정답.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왔다. 요거 점수 거저 주려고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왔는데 틀린다. 요거 큰일 납니다.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2년 전에 요거 냈거든요. 그 8번 문제. 요거 2년 전에 또 냈더니 틀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작년에 또 냈는데.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 포인트. 문제 잘 봐야 돼. 시행 중이에요.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어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제는 어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주택법. 5번 정답.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요거 여러분 5번 지문
작년에 29회 시험에도 29회 시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때 보기 4개 나왔는데 그중에 2개가 뭔지 아세요? 2개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야.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 그러니까 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있고 또 토지 초과 이득세법 요 2개가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이게 위헌 판결로 1999년에 위헌 판결로 폐지 97년 폐지 99년 폐지 그러니까 폐지됐으니까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요거 2년 전에 정답이었고요. 작년에 또 요거 출제해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자, 여러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택지 소유 상한 실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럼 작년 시험에 현재 우리나라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설명 중 틀린 거. 그 지문상에 택지 소유 상한제 나왔어. 그럼 그건 틀렸지. 뭐 볼 거 없잖아. 그럼 바로 답 찾아내야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걸 조심해야겠지.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폐지. 자, 221페이지 오시면은 토지 공개념. 자,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자,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서 소유권을 여러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있다. 법률로서. 그래서 무슨 권리?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거기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 외에 특히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에서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자,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자,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소유 뭐다? 우리가 관련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러분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요거 작년에 또 지문으로 또 출제했어. 그리고 지정지역, 투기지역, 지정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시험에 보면요, 내용들이 가끔 탁탁 출제하는 거예요.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에서.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가 더 규제가 심한 거예요? 투기 지역이 심한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생각하는 게 투기 과열지구가 더 센 것 같아요? 투기 지역이 센 것 같아요? 투기 지역이 더 강력한 거예요. 오해를 하신 분이 있더라. 반대로 투기 지역이 더 센 겁니다. 또 요즘엔 무슨 지역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가 또 하나 생겼지. 만든 거죠, 그것도. 그거는 투기 과열지구보다 좀 약한 거.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예요, 요즘? 9억 원이에요? 9억 원이에요? 네, 9억 원. 그게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9억 넘을 텐데.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은 이번에 뭐 재난보호금 안 준대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안 준대요. 종합부동산 내는 사람. 서울특별시 시민 70%, 70% 가까운 사람들이, 잘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더라. 9억 넘어간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웃기는 거죠. 주려면 다 주던지. 세금은 똑같이. 여러분, 세금은 우리나라 소득세, 우리 재산 뭐 있는데, 소득세는 우리나라 국민의 50%만 내요. 웃기죠? 50%는 안 내요, 소득세.
50%만 내는데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많이 내겠죠. 고소득자는 다 제외하면은 그걸 문제가 있지. 지방자치단체도 뭐 있고 뭐 국가도 있는데 국가는 줘야지. 세금 내는 사람인데 제외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문제 있어. 그런 건 다 주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든지. 요즘 문제 많죠. 이거.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는 거는 당연한데 예? 차액을 좀 더 주든지. 원래 고소득층도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세금 낸 사람은 뭐야? 완전 봉인가? 예. 소득세 안 낸 사람 있잖아요. 연봉 3천만 원이면 안 내죠. 요즘. 그러니까 문제 있지. 자, 그거 어디 속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긴급재난 요즘 주는 거 여기 어디 속하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그게 보조금 형태에 띄면 여기에 속하. 보조금 형태를 띄면. 자,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도 준다고 하고 중복 수령 가능하다 하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이제 받으시면은 뭐 정부 준다고 하니까 뭐 지방자치단체 그건 뭐 좋겠네. 자, 경기도는 10만 원 준다고 했나요? 서울특별시는 얼마 준다고 했어요? 50만 원? 서특표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세금 많이 걷어가서 그런지. 예? 가구수? 하여튼 뭐 50만 준다 하면 뭐 주는 건 무조건 받아놓고 봐야지. 뭐. 외국에서는 얼마 주냐면 기본 한 운하도로 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정도. 네. 중동에서는 지급하려고 하는데 석유가 안 팔려서 못 지급한대요. 예산이 없잖아요. 석유 안 팔리니까. 하여튼 요즘에 그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 우리 개발이익 또 우리 작년에 출제했는데 요즘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야. 항상 딱 기억해. 개발이익은 뭐다?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력에 의하지 않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발이익은요. 거기 여러분 교재에 22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이 네 번째 지문을 보면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법률상의 개념이거든요. 자,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자, 정상지가 상승분 밑줄. 요거 작년에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이잖아요. 요걸 작년에 물가 상승분으로 출제했어. 말을 바꿔서. 어디 바꾼지를 잘 알아야 돼. 정상지가 상승분 밑줄. 요걸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돼요? 귀속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뭐라고 한다? 개발 이익이다. 요 개념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뭐다? 국가는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법에서 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돼요. 자, 환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환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과세는 뭐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다? 세금 이외의 방법, 비과세.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또 환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225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보시면은 조세적인 환수 수단이 바로 요거죠. 과세적 방법이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자,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은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뭐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요. 되겠죠? 네? 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서 전에서 대로 변경한다. 토지 형질 변경되면 가격이 또 오르죠. 변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또 뭐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뭐 한다? 환수를 한다. 또 뭐 여러분 요즘에 뭐 도시 계획세라든지 이걸 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또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적 방법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공영개발. 자, 여러분 그 조성된 택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했죠. 조성된 택지를 저렴하게 수용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영개발. 그리고 또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이 일어날 때 뭐를 한다? 면적식으로 평가해서 원래의 면적보다 적게 재분배되죠. 이거 뭐죠? 우리는 감보율 제도, 예? 감보율 제도라든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를 재건축도 뭐를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여러분 요 두 개 작년에 둘 다 출제했어. 작년에 둘 다 출제한 지문. 내용을 출제했겠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제도, 수익자 부담금제도, 토지 수용 보상제도, 이런 건 다 비과세적 방법. 자, 226페이지로 가서 토지 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가 나오죠. 하여튼 시험 문제에 우선은 직접 개입에 이걸 많이 출제를 하는데, 토지 비축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뭐를 통과시키죠?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자,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도 토지를 현재 비축을 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개념,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 우선 개념 출제를 많이 해요. 자, 비축은 여러분 우리나라 가스 비축하거든요. 석유 비축을 하죠. 비축을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한다. 항상 현재가 아닌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한다. 그래서 미래의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를 위해서 비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30년 내다봐야 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30년 지나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용지로 제공해,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용지로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그때 가서 매각 임대를 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합니다.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여러분 28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그 여러분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막 툭툭 시험에 튀어나와요. LH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얘기하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요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어디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어디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거 또 작년에 출제했어요. 지문. 자, 그래서 뭐를 위해서 한다? 우리는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뭐를 수요 공급 조절용, 수요 공급 조절용이라든지, 또는 우리는 공공 개발용 목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죠. 수요 공급 조절용이라든지 우리가
비축하면 장점이 무슨 아까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해 비축함으로써 그래서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자, 그런 장점이 있고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용은 전제로 하지 않죠. 양도사 강제 수용인데.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단점은요.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입 시와 매각 시까지 아까 몇 년? 30년 걸린다고 했죠. 그 기간 그걸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관리를 해줘요. 예? 관리. 그럼 관리를 하면서 요걸 계속 해야 되는데 요거 30년 관리하는데 시간 비용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가 소홀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온다? 예? 저소득층이 그 토지를 뭐 한다? 들어가서 막 집 짓고 뭐 한다? 살 수도 있어. 거기서 생활할 수도 있어. 그 뭐죠?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또 관련해서 적절한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또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일로를 토지를 비축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해안, 중국과의 뭐 관계에서 제일 먼저 비축한 안산. 공단 조성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혹시나 싶어서 안산 그 지역을 일로 비축을 했어요. 그럼 비축을 하면 30년 뒤에 무조건 개발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지역에 가서 그 비축된 토지 옆에 어디 도로가 뚫려 들어올 거냐, 그걸 봐야겠지. 아니, 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뭐 공단 조성한다 뭐든. 그러면 그 대충 도시계획 안산시 가서 한번 보면서 30년대 여기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면은 요 옆에 사면 되겠다. 30년 뒤를 보고 사든지. 그런데 그때는 본인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자식들이 관계가 있지. 30년 동안 기다려. 그게 또 있어. 기회비용. 요걸 거기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돈이 묶인다는 거. 항상 토지를 매입을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투자할 때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개발 속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하는 용어인데 특히 요즘에 개념이 중요해요. 장단점 여기서 출제하기보다는 우리 뭐를? 개념을 출제를 많이 해요. 개념. 그러면 시험 문제 내올 때 여러분 이렇게 냈거든요. 보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수단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5개네. 정책 수단 5개. 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낼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 낼 수 있고 토지 선매도 낼 수 있고 개발 제한구역 낼 수도 있고 토지 비축제도 낼 수도 있고 하여튼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매년 출제. 그래서 그 용어들은 잘 봐두시고 개발 제한구역 작년에 또 출제했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보니까 뭐가 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 요 2가지를 출제했죠. 작년에. 지정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 효과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죠.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면 대도시, 중소도시 서로 연결되는 형상을 연담하라고 해요. 연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한다? 녹지 훼손이나 경작지나 녹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또 확보할 수 있다. 또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가 돼요. 집가가 오르기 때문에 또 뭐가 돼? 도시의 집가가 오르니까 또 뭐가 돼?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 뭐죠? 토지 이용이 밀도가 높아지죠. 고밀도로 이용을 된다는 장점,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다른 점은요. 단점은 반대로 개발 가능 토지가 감소함으로써 집가가 급등을 하는데 급등함으로써 택지 가격도 오르고 주택 가격도
오른다는 문제점은 있어요.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도 한번 출제했었고요. 부정적 효과도 한번 출제했었어요. 또 개념 작년에 출제도 했습니다. 자, 토지, 아까 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은 토지 정책 수단이거든요. 정책 수단 아까 5개 놓고 출제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둘 건 공법에서 우리 배우는 용어 중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뭐가 개발과 토지의 보전이 서로 뭐를 한다? 경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경합을 했을 때 여러분이 충돌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이거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걸 가지고 토지의 활용 가능성, 입지, 토양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다? 이걸 합리적으로 경합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 주는 수단이 바로 뭐다? 토지 적성 평가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수단. 토양 분석, 뭐 입지 분석,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에 임대주택 정책인데, 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중상층 위주의 주택 분양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걸 출제를 안 하고 뭐를 출제한다? 우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임대주택 정책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3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나온다? 거기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주택 정책 3가지 정책이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출제를 올해 예상이 되는 부분. 올해 그럼 여러분 시험에 정책에서 아까 있죠.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 이후에 중요한 게 거기 중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외부 효과 중요하다고 했고 또 두 번째가 뭐다? 시장 개입의 방법, 정책 수단. 예? 그걸 잘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또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 4문제 출제된 임대주택 정책 그 뒤에 가면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정책 4문제가 올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